네이버 인컴을 파이낸셜 인컴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최근에 ETF들, 파생 상품들, 리츠와 배당 투자, 이렇게 제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결국 목표해야 되는 것들은 주식과 파생 상품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결과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다시 136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금리 인하는 하되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물론 무슨 말이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은행 금리도 괜찮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은행 금리는 이미 다 떨어져 있습니다. 3%대 초반인 거죠. 3%대 초반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배당 수익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개 적어놨는데 IS와 연금 계좌를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고민이라고 적어놨지만, 이 말인즉슨 60세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고 잘렸을 경우에 어떤 이제 소득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하면서 50만 원씩만 투자를 했을 때 1년이면 600만 원이죠. 10년에 6천만 원입니다. 20년 해봐야 1억 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0만 원씩 쓴다라고 하면 나중에 노후에 사실은 보면은 1년에 2,400, 10년에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5년 쓰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3개월 전과 3개월 후를 리마인드 시켜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킹알파와 핀비즈라는 미국 주식에 대한 그 도구들이고요. 옵션 투자로 방향 예측하기는 이거는 진짜 절대 전 국민 아무도 모르는 옵션 투자로 방향 예측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마감 시황은 제가 특별할 때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에 대한 책으로 독학하기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적어놨고요. 속슬과 TQQQ 같은 것도 인생의 한 방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무 또 재미없으면 무료한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기본적으로 많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시죠. 연봉입니다. 연봉. 일봉 말고 연봉이에요. 상승 많이 했네. 코스피인데 상승 많이 했네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기를 놓고 보면 19년도 혹은 여기를 놓고 보면 이때 이전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아주 힘든 지옥 같은 시기를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일봉입니다. 8월 5일 먼데이 쇼크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코스피를 보면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아주 투자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S&P 500과 코스피를 비교해 봤을 때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4%,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요. SPY, 그다음에 VOO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넣어놓기만 했어도 연평균 14%가 나왔지만 3%만 돼도 다행입니다. 코스피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보면 정말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 성향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습성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단타 위주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익 나는 확률이 제가 보기엔 3%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천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방향성을 빨리 바꾸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지금 1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주로 조금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국내 배당주의 순위를 세이브로라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쭉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도움 1도 안 되는 홈페이지의 배경이긴 한데, 보세요. 시가 배당률이 25%, 19%, 13%랍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배당 순위, 이건 우리나라 KSD 증권 예탁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숨기거나 구라를 칠 수 없습니다. 예스코홀딩스, 인화전공 이런 회사 아십니까? 전 몰라요. 25% 배당을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은요, 마이너스 적자에서 그냥 주주 오너들끼리 해먹으려고 한두 번씩 배당을 많이 준 것들이 총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필터가 되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몇 년 연속으로 배당했느냐, 배당이 연속적으로 얼마나 배당했느냐, 매출이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위부터 50위까지 중에서 하나씩 다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쉘 석유는 시총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5천억 원 돼야 되거든요. 5천억 언저리는. 근데 여기 다 이상한 회사들이고요. 한국 쉘 석유는 9% 이상 3년 동안 배당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저도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쉘 석유, 나머지 리츠가 두 가지가 있고요. 대신증권 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 또 있거든요. 밑에 또 있는데, 대신증권은 시총 8천억이에요. 배당을 3년 동안 7%, 9%, 8% 줬었죠.
대략 대진증권 투자를 하면 이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있어요. 1%, 9% 줬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한샘도 우리 아는 종목들 1%, 8%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넥스틸도 시총 2천억인데 23년 배당 딱 한 번 줬는데 배당 많이 줬다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35위까지 내려가면 SK텔레콤이 있어요. 4%, 7%, 7% 최근에 그나마 주가가 좀 올라와 있죠. 아무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대신증권을 선택했다라고 보면은 주가 변동성이 생각보다 큰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후에 보면은 주가 상승률은 뭐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주가는 뭐 거의 보합 수준, 배당은 7%, 9%, 8%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내가 만약에 SK텔레콤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뭐 2000년대 초반은 조금 이제 부침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요렇게 최근 들어서 배당 수익률, 배당 투자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약간씩 배당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과 주가 차익이 4%, 7%, 7%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라는 것을 져야 되잖아요.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개별주는 여러 가지 기업 오너 쪼개기 기업 리스크, 쪼개기 리스크, 오너 리스크, 뭐 정책 리스크, 정부 리스크, 모든 리스크, 또 북한 리스크까지 그리고 K 밸류업 리스크, 그다음에 또 뭐 금투세 리스크 밤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제외해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츠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츠는요, 자 보세요, 부침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부침이 있어요. 내리고는 금리가 인상하던 시기, 오르고는 금리가 인하하던 시기입니다. 내리는 거는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시기, 이렇게 돼서 지금은 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는데 인하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래서 약간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리츠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 그리고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스킴이긴 하지만 보세요. 최근 2년 동안의 분배율은 0.68, 0.25, 0.9. 리츠를 한 17개에서 20개 정도 섞다 보니까 각각의 리츠들이 주는 배당의 기준율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리츠들은 반기마다 한 번씩 배당을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겹치게 되면은 배당이 많은 거고요. 3개가 겹치게 되면은 얘가 많은 거고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리츠는 그대로 리츠 개별 리츠들의 분배금을 그대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 수익률은 약 6% 정도 됩니다. 6%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에 100%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리츠가 그 제약을 받게 되는데 관련된 부동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면은 리츠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으로 돈 좀 따로 굴리고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맥쿼리와 SK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보통 이제 상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맥쿼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천공항 톨게이트비, 그다음에 공사비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고, SK리츠는 기업들 쪼개가지고 유동성, 기업들의 자금줄을 트여주는 역할로 SK 모 회사가 SK 리츠를 설립해서 본인들의 건물을 SK 리츠한테 팔고 일부 그 판 금액을 유동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물류센터 리츠 많이 말씀드렸죠. 타이거 리츠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덱스 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까 걔는 19년, 얘는 24년 상장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주가가 막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에서 꾸준하게 월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평균 에버리징,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나오면서 이 정도 목표가를 형성하고 배당을 0.69, 0.71 이 정도 받아가면서 약 한 7% 정도 배당을 받는 그런 노후 대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노후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정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 갔더니 2.8, 2.9 뭘 하면 3.3 준대요 하는데 정말 넣기가 좀 애매해지고 금리가 서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츠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리츠 같은 경우에도 원화 예금이 일부 들어가 있고, 맥쿼리와 SK 리츠, 그다음에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상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JR 글로벌 리츠, 여기 JR 글로벌 리츠가 또 그동안 배당이 10%에서 12%까지 나왔단 말이죠.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츠의 주가는 하락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하락폭이 되게 커 보이지만 5,250원에서 5,1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뭐 몇 프로인가요? 2%, 3% 떨어진 거죠. 근데 되게 많이 떨어져 보여요.
그렇지만 이 JR 글로벌 리츠는 가격 하락폭은 생각보다 좀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거예요. 오늘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먹구름, 이건 다른 얘기구나. 자, 보세요. JR 글로벌 리츠가 떨어졌던 이유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엑시트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건물을 사서 5년 혹은 10년 동안 잘 임대를 주다가 팔고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회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높았었는데 이제 금리를 차환하려고 봤더니 아직도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JR 글로벌 리츠의 그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고, SK리츠는 또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게 SK리츠입니다. SK리츠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지만 오히려 리파이낸싱, 돈을 싸게 빌리는 데 성공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 가지고 왔네. 아무튼 이제 최근에 상당 리츠들이 주가 동향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JR도 마찬가지고 다 빠져 보여요. 근데 실제로 빠진 게 아니고 더 빨리 샀으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와 주가 하락 시점이 유상증자를 통해 가치를 상승, 여기에요. 유상증자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리츠도 유상증자하면서 쓰레기다 하시지만 완판은 됐습니다. 완판은 기관들이 완판을 시켰거든요. 보세요. 유상증자에서 5% 할인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산을 추가로 취득해서 건물을 하나 더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배당이 만약 6%가 나와요. 혹은 7%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더 이익이 되냐는 거죠. 개인은 주가를 팔고 도망갈 때 기관은 더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실 게 바로 이 미국 배당주의 대표주자 SCHD인 거죠. 3.41% 수준의 시가 배당이긴 하지만 배당이 12년 연속으로 성장해왔다. 올해 1원을 줬으면 내년에 2원을 주고요. 그다음 3원을 주고요. 4원을 주면서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PY,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와 함께 쌍두마차를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액면 분할까지 했어요. 85불에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고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동안 배당 준데도 불구하고 21%나 올랐네요. 그래서 결국 투자 트렌드가 장기 투자랑 배당 투자로 반등하고 있다.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미국 주식이라는 거 배당 수익률이 좀 아쉽죠. 3.41%. 절세 계좌에서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타미당인 거죠. 옵션과 주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주식에 아까 말씀드렸던 슈드가 들어가고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얻는 건데, 슈드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콜옵션 매도는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부침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완벽한 조화와 스킴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8월 5일 코스피 떨어진 거 보셨죠? 얘는 오히려 더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배당이 매월 10% 가까이 나와요. 매년 10%고 연으로 월로 한 1% 정도 나오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타이거 미국 배당 시리즈 타미당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타미당, 그다음에 에이미당, 솔미당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코미당 3분사산운용에서 8월 13일 날 이제 코미당을 냈죠. 코미당도 우리도 슈드 기반한 배당주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타미당은 1조 4천억에, 그리고 코미당은 이제 해봐 2천억입니다. 그래서 왜 타미당을 선택해야 되냐면은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소속이 아니고요. 증권사 소속입니다. 타미당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안 갖고 왔네. 보시면은 그 주식하고 파생상품하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버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이 ETF 안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차입금도 있고요. 차입금 대여. 그다음에 예탁금 수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요,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큰 게 무조건 낫고요. 타미당의 스킴도 지금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는 비슷하게 올라서 뭐가 수수료가 싼 게 좋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길게 보면은요, 돈 사이즈 큰 게 훨씬 낫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미당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옵션 알파 한 거, 여기 지수가 오를 때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얻는 구조. 대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안 좋으니까 S&P 500으로 나스닥 대신에 S&P 500으로 콜옵션 매도하면서 주식을 상승을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게, 슈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게, 아까 슈드는 10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킨 종목, 그다음에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 보시면은요, 뭐 그냥 솔직히 내가 진짜 안정적인 성향이다, 정말 나는 위험한 거 싫다, 25년 동안, 물론 25년이라고 하지만 코카콜라는 60년 이상 배당을 했죠.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돈을 못 벌면,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언제 사도 이익인 거죠.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당 귀족 같은 종목들은 내가 진짜 그냥 리츠고 뭐 필요 없어,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 귀족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결국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하셔야 되냐면은 다 하셔야 돼요. 다. 타미당 7, 나스닥 커버더클은 약간 서운할 수 있어요. 추천 비중을 30%, 10%, 20%, 10%, 30% 제가 책에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거든요. 7월 제가 초반부터 책을 써서 7월 초반부터 팔고 업데이트를 한번 한 건데 지금 한 1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보시면은 타미당 7 많이 올랐죠. 나스닥 커버더클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배당 그냥 많이 올랐어요. 기본 타미당이죠. 타미당 귀족 또 많이 올라온 거 보셨죠? 리츠인프라 약간 부침이 있습니다. 섞었더니 15%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은 앞서 보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다 나눠서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좀 더 공격적이다 하시면 나스닥 비중을 높이시고요. 좀 더 안정적이다 하시면 배당 비중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안정 성향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징들을 좀 알고 구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애플 잘 나가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시총 3위까지 밀리고. 이런 부분은 부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아시고, 최근에 ELB 기사가 많이 나와요. 원금 보장이다라고 나오는데 원금 보장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 저금리 수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ELB를 많이 선택하세요. 나쁘다 비하가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 어렵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이것도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ELB를 많이 가세요. ELB는 그나마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원금이 보장되는데 예금보다 쏠쏠하다 하면서 나오는데 5.28입니다. 조건 충족 시 5.1 조건 충족 시예요. 근데 얘는 5.1은 그냥 기본이겠네요. 대략적으로 한 4, 5% 수익이 나옵니다. 은행 3%보다 무조건 낮죠. 확률이 낮다. 확률이 낮다라는 것은 조건이 어렵다라고 하면 한 7%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1년 동안 묵혀두시는 용도로 얘는 또 거의 모든 증권사에 다 하나씩 상품들이 주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으로 투자하신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